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IT주들의 반등이 오늘 좀 센데요. 미국 쪽 인텔 효과가 그대로 우리 국내 IT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720선에 정확하게 개장을 했는데 지금 1730 막 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아침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네, 외국인이 지금 650억가량 사주면서 코스피가 18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오른 1729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선물도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현재 1900계약 정도를 사주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은 손을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차익 정도만 매도 우위를 기록할 뿐 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프로그램 쪽도 오늘 아침 일단은 시장에 우호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오르니까 개인들이 거래소 내에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막 코스닥도 510선을 찍고 있습니다. 코스피 1730, 코스닥 510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보죠. 자, 오늘 아침에 가장 센 것은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가장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대비해서 2%나 급등이면 많이 급등을 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 봤을 때도 주당 16,000원이 오른 84만 5천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 급등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3%, 아침에 가장 반짝했었던 LG전자도 3%, 무려 4%까지도 급등하면서 4,500원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이틀 연속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2%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중소형 IT 부품주들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쪽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운수 장비 쪽도 이틀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 쪽을 먼저 보시면요. 운수 장비 쪽에 현대중공업도 강보합이지만 모비스가 1.5% 반등,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가 역시나 2%,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2%씩 오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조금 약한 쪽은요. 철강 금속 섹터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포스코가 연일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53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덩달아 9만 원이 깨졌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다시금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이제 뭐 사준다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파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외국인이 떠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가지셨던 분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또 매수에 나서자 그런 생각을 또 혹여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제가 앞서서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이들이 매수해 줘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유심히 살펴야만 수익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들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한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불법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그들도 개인 투자가들이나 다른 기관,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도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도하고 또 내일 매수하고 이렇게 조력목의 식으로 손바닥 뒤집지 하루하루 그들의 매수하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인텔의 장마감 이후 인텔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상위가 삼성전자 이끄는 반도체를 포함한 IT, 그리고 현대차가 이끄는 자동차 관련주였거든요. 오늘은 매수 상위 종목이 외국인 투자가들 보면 LG전자,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한번 체크해보는 것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되시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죠? 자, 이번에 1720,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입니다. 이 1720을 돌파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찍었지만 1월 달의 상승폭보다는 이번 상승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그리고 1월 달의 조정은 1720을 찍고 나서 다시 1550포인트 라인까지 크게 상승폭을 그대로
상쇄시키는 하락의 조정을 보였지만 이번에 이 상승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지지선 라인이 1700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요하느냐 오늘장이. 자, 어제 1700을 살짝 붕괴시켰죠? 네. 자, 이걸 좀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1700에 발을 딱 담궜다가 발을 뺐습니다. 역시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70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에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자, 오후장 점심 먹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현재 상태로는 오늘장은 오후장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오늘장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1700포인트 라인이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지지선이 되느냐? 그럼 여기서 다시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주초에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팔으셨던 분이랄지라도 그것은 단기 기쁨에 그치고 오히려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량을 뺏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레 금주장에서 과연 1700포인트가 확인이 된다면 저는 금주에 다시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은 상승했지만 내일장에서 다시 1700포인트를 음봉으로 붕괴시킨다? 그렇다면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일, 모레 시장까지는 금주장은 여러분 면밀한 분석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700이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 확실히 지지가 되는가에 따라서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굉장히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외국인하고 기관 동향을 보니까요. 조금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실적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못 봤던 그런 종목인데요. 예, 그렇죠.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항상 고기만 먹을 수는 없겠죠. 네.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돼지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도 가끔 먹고 또 그리고 기분 좋으면 가서 회도 한번 먹고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계속해서 종목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이미 과거에도 보였고 오늘도 보이고 있고 내일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핵심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핵심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 저한테 전화 한 통 해줬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주면 제일 좋은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화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라기보다는 가식적인 것이 99%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기관과 외국인 동향.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뭔가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도 이제 받으실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상위 보면은요. 자, 이거는 어제장 기준이죠.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기아차, LG생활건강을 매수 우위로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 기관 투자가들은 뭔가 오늘 급등하는 걸 잘 알았나요?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기업은행, 하나케미칼,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관 외국인의 특징은 뭡니까? 예, 뭔가 신규 편입 종목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장은 기존에 이끌었던 종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이미 엄청난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적으로 새로운 종목군들을 편입시키고 있다는 것은 장을 더 끌고 가려는 의지가 내비쳐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최현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롭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러니까 우량주임에서도 그렇게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군들 그러면서도 회사 내부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을 이제 입질 배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종목군들을 입질 배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폭넓게 더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포트폴리오 규모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 하나투어, 다날, 셀트리온, 멜파스, 서울반도체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자, 디지털 아리아,
서울반도체, 아세아텍, 네오이즈 게임즈, 신화인터텍을 매수했는데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군들이 이미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가끔 이제 눈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역시 주력은 정해져 있죠.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한 30개에서 50개 내의 종목 중에서 이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이한 종목도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하루 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추격 매수한다거나 그런 것은 부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코스닥 시장에서도 새로운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수익률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사실은 이 주도주들이 좀 꺼지기 직전에요. 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느냐, 좀 종목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슬슬 이제 주도주도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종목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외국인들이 뭐 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어제 많이 샀다라고 하는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우리 개인들이 미리 좀 발굴을 했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욕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 이재광 사무의 예리한 눈을 좀 빌려서요. 거래소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사실 방송에서 종목을 한번 언급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저로서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하게 막 움직이는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진짜 기가가 외국인처럼 미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종목군들 한번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C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뭐 SKC 하면은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SK그룹의 주력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최대 PEP 필름 제조업체입니다. 특히 이 SKC 그동안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너무 이 원가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SKC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매출 비중을 증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상품의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매출이나 순이익 증가율은 순이익은 증가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럼 현재의 수급여건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니까 3개월 동안 지난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꾸준히 상승한 것 같지만 주식 투자는 현미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점을 참 잘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가를 분석할 때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년 정도. 네. 한 요 정도 보시면 큰 흐름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자, 고점 대비 추세선을 쭉 거보면은 본격적인 SKC의 상승의 시작은 언제 했죠? 3월 말이었습니다. 요 시점이었죠. 근데 왜 지금도 매수 괜찮냐? 역시 마찬가지 1월 초, 지난해 연말과 1월 초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바닥 탈출이 확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2만 원까지 이하라면은 불안해서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SKC 2만 원 이하권대에서 분할 매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여보세요? 네, 코스닥에서도 한 종목 부탁드리려고요. 네네. 다음으로서는 코스닥 종목은 아니네요. 이것도 오늘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교대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두 개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J CGV입니다. 최앵커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뭐 최근에 본 건 없지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 팬들의 가장 이슈가 뭐죠? 3D죠? 네. 3D. 요즘 4D까지 나간다는데 이 3D 업체 국내 영화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분이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CJ 그룹 계열사고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업체입니다. 최근 3D 영화 흥행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국내외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로부터 최근 들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대표 주자가 CJ CGV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올 연초 1월과 2월, 3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매물 벽대를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24,000원대 초반이 매수 가격대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면에서도 딱 나오고 있죠. 직전 고점 올 1월과 2월, 3월 달에 이 쓰리봉의 모습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4월 달 들어서 횡보하면서 계속 물량소 과정을 겪고 있죠. 조금 수익이 난 사람 물량을 뺏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밑에 하단에 초록색 막대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대량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매수세가 이어진 때문에 추세적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매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집한 이후에 계속 2월, 3월 달 지금까지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매집한 물량이 하나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조금만 증가한다면 이것은 강한 상승 탄력들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000원을 전환 가격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상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SKC, CJ, CGV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정확하게 1730입니다. 개인들이 1000억 이상 팔지만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800억 정도 담아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조금 사준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510선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인텔 효과로 인해서 대형 IT주들이 반등한 것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주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무거운 삼성전자가 지금 2% 이상 급등하면서 8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입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짝반짝하는 특징주 역시 IT 쪽 아닙니까? 예,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전일 발표된 미국 IT 기업 인텔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대형 IT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강세로 돌아선 것을 비롯해 LG전자, 금호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대한항공 또 실적은 언제쯤 나올지 또 얼마나 기대치에 부합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도 뭐 큰 변동성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말이죠. IT와 자동차도 이제 어느덧 자기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관 상무께서는 3중 천장 이상을 뚫고 올라갈 힘이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다. 지난해 9월, 올 1월과는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이 코스피 쪽에서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주요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하는지 각 증권사 리포트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예,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해 IT, 자동차 등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은 국내 수출주의 올 1분기 실적이 원화 약세의 덕을 받던 지난해 3분기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T 자동차의 주도주 이탈 가능성이 아직 낮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환율에 따른 가격 유불리가 아닌 글로벌 수요 회복 및 기업 경쟁력이 수출주의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미국 인텔의 실적 발표 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수출주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인상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수출주보다는 원화 강세 수혜가 기대되는 음식료, 항공, 여행 등의 업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추이에 따라서 IT 자동차 수출주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그런 대안주를 찾을 것인지 남아있을 것인지 전략이 조금 증권사별로 갈린다라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정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는요, 저희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른바 고수라 불리는 사람은 이 시각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보내고 있는지, 그의 어떤 빨간불 많이 들어오는 통장에 숨어있는 수익률의 비밀 파헤쳐보는 시간 갖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 언제나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
방법이 더 있죠. 사회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요. 전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나온 패널이 장 개장하기 이전에 오늘은 이런 테마 혹은 이런 이슈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고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고편이 과연 지금 장 열리고 난 다음에도 틀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를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엽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는데요. LG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LG 패션이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더니 IT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환율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는 이런 와중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키맞추기가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환율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간 조정에 대한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시장에 소외됐었던 섹터별로 좀 들어가서 찾아봤을 때 섬유의복 쪽에 있는 LG 패션을 한번 꺼내 들어볼 수 있다는 논리셨습니다. 자, 매수가가요 26,800원 정도를 부르셨는데 오늘 장 지금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단 갭으로 출발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제시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과연 이 정도 가격에 잡아도 괜찮을지 몰라서 제가 전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9,000원 내지는 조금 더 올라간다면 3만 원까지도 예상을 하셨는데 말이죠. 김엽 대리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LG 패션 출발이 너무 좋아서요. 매수가를 살짝 넘어서 사도 좋을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 어제 미국 시장 훈풍이 불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좀 올라서는 시작을 했는데요. LG 패션 주가를 보면은 오늘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것보다는 한 3일째 양봉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지만은 기관만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매수 창구를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패션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 오늘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바로 가는 경우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기다리셨다 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3일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상승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 역시나 매수가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던 27,000원대 정도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장기 투자, 좀 중장기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 회복 쪽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뭐 가격 사실 1, 2% 올라가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기다리셨다, 내일 정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역시 29,000원 내지 3만 원. 29,000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G 패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김엽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LG 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 연을 계속해서 갭으로 계속 떠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은 눌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에 한해서 내일 정도 장에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사실 3G 그 주파수가 인도 경매된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사업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벤더에 관한 그런 종목들을 테마로 좀 엮어주셨었습니다. 영후통신 그리고 이루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뭐 영후통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와이브로 중계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삼성전자의 이쪽 분야에 대한 벤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루온으로서요. 무선 인터넷 통신망 관리하는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루온 역시나 삼성전자 등에 기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수혜를 좀 점쳐주셨습니다. 아마 개인분들이 이쪽 종목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한 그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영후통신 그리고 이루온 둘 다 나쁘지 않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초가보다 조금 떨어지면 사라고 했는데 말이죠. 일단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좋아서요. 매수가를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지 전화 연결 역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혁 과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증권 박주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이제 영후통신하고 이루온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시초가보다 좀 하락하면은 이제 사라고 매수가를 잡아주셨는데 조금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요. 예, 영후통신 이루온도 아침에 시장을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장중 한때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재차 2차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침 고가까지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는데요. 일단 영후통신이나 이루온 같은 기업들은 시장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브로 투자, 인도뿐만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투자 분위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는 아직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초가에서 마이너스에 잡으셨다면은 계속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시초가 만약 잡으셨다면 홀딩을 외쳐주셨습니다. 대우증권 음향지점 박정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여전히 1730선 지키고 있고 코스닥도 510선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2,000계약 이상 담아주고 있네요. 현물은 한 900억 정도 사주는 것 같은데 말이죠. 프로그램이 5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형 IT가 오늘 가장 강합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장 대하시는 기분 좀 짧게나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현적인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태가 추세가 꺾이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하루하루 일리할 필요는 없고요. 또 오늘 상태는 지수주의 강력한 상승세가 좀 보이고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이런 종목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얘기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IT 내에서도 LG 그룹주가 조금 오른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LG 그룹 중에서도 이제 LG 전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률이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LG 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어떤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업종 순환매 그리고 기맞추기,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미진한 관계로 인해서 LG전자 그리고 LG그룹주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쪽으로 강력한 지금 현재 시세몰이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LG전자도 3%인데 지주회사 LG도 덩달아서 3%나 급등을 하고 있네요. 어제 성기배 대표님이 계좌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삼연철강, 미래에셋스펙 그리고 이미지스 오후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일 편입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삼연철강은 계속적으로 시가 이탈한 상태에서 좀 힘이 없기 때문에 편입을 안 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스는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한 상태에서 오후장 급등세가 나와서 5%권 정도에서 이 트레이딩이란 자체가 역시 이익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개별주들의 종목들은 1박 2일성 짧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한 상태에서 새로 편입한 그런 종목이 되었고 아직도 수익이 조금은 발생하고 있는 한 3~4%권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스펙 역시도 2000 지금 평균 단가를 보시게 되면은 한 2,610원 전일 말씀드렸는데 2,56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2,600원대 부근 역시 아직도 동 종목은 매수가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미래에셋스펙이나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낙폭이 큰 이후에 반등을 노리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급등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리고 대우증권,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한번 편입하면은 조금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우량 지수 관련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웍스 저가주죠. 이런 종목들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후장에서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지수들이 크게 움직이는 장이어서 개별 종목들보다는 지수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오후장에서 대형주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긴 하겠지만 오늘 아니라 내일이라도 한 요 종목이나 이런 테마 쪽은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있으시면 저희가 좀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예. 네.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종목들이 좀 여러 종목들을 저희들은 보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우량 지수주 그리고 강력한 대마주에 동참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종목들 우량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편입 항상 뭐 조정을 좀 기다리는데 네. 완벽한 조정은 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스마트 테마 중에서는 이제 KBT라는 종목이 오래간만에 이제 벌써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아침에 7% 정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지금 방송 시간에 이제 이미 상승을 크게 해버렸고 그리고 KBT의 강력한 상승세를 상한가에 뭐 안착을 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역시 조정을 오랫동안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에이텍, 이류온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 후보로 한 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스나 미래에셋 스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직까지 큰 시세 분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한 종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정을 크게 받고 120일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유행들이 많은데 한솔홈데코 그동안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고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도 현재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 14,000 한 1,480원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솔 홈데코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규배 대표님, 오늘 오후장에도 뭔가 좀 전략을 잘 구사하셔서요. 저희가 내일 또 포트폴리오 봤을 때 성규배 대표님 계좌 보고 조금 또 주식 투자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카페 성규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오늘 투자해우소 변함없이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글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것 골라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전화가 좀 많이 오는데요. 전화가 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호흡할 수 있으니까 더 이쪽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 많은 전화가 일단 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제가요,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제가 추격 매수를 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수익 구간인데, 이걸 어차피 제가 장기로 2분기까지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지 그 매도 시점 좀 여쭤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왠지 LG 디스플레이 싼 값에 잘 사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하이닉스 얘기부터 저희가 조금 들어볼게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예, 27,600원에 20%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37,000원 20%. 37,000원 20%. 좋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9,000원까지 찍고 28,000원대 내려왔는데 27,000원대 중반 쭉 올라가는 그 어둠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래요. 그럼 하이닉스는 정확히 뭐가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격 매수해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한 3만 원쯤 갈까 싶어서 네네, 제가 그렇죠. 따라잡아 갔는데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못 가고. 네. 그래서 조금 29,000원대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시점까지 올려나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바라시는 가격이 3만 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먼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뭐 하이닉스 얘기네요. 요새 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4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발표치가 1, 2분기 영업이익이 8,167억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장기적인 호황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블록셀러로 인한 어떤 그 주가의 안정성을 좀 보였고요. 네. 최근에 급등하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기폭이 받았는데요. 네. 자, 3만 원까지 보신다는데 3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손절가는 만약에 매수가가 지금 27,600원인데요. 손절가를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 시점 26,600원 정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은 3만 원. 3만 원 선을 갖다가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한 3만 한 1,950원까지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럼 특별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 않는 한 일단 뭐 급격하게 하락은 하지 않고 일단은 홀딩하고 기다리면 되겠나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하이닉스 실적까지도 들고 있는 전략 4월 말까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얘기는 한번 들어봤고요. LG 디스플레이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37,000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제가 알기로도 4만 얼마 정도 그리고 4만 4,000원, 5,000원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4만 2,000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굉장히 밑에서 잘 사신 것 같고 지금 수익 구간인데 이걸 언제 매도할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율 하락까지 패널 가격 하락 가능성에 어떤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어떤 그 중국 시장의 패널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보신다 그랬는데 2분기까지 보신다면은 이 동종목은 좀 끌고 가시면서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5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 원 선까지요. 5만 원 선 봐주는데 제가 이 5만 원 선을 제시하는 이유는 뭔가면은 5만 원 선이 쌍봉 구간이고요. 대쌍봉 구간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네. 패널의 어떤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4만 5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4만 5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다른 IT 대형주와 해외 경쟁사 대비 30%에서 40% 정도 밸류ए이션이 낮습니다. 그래서 밸류ए이션 매력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만 원 선까지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분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차트를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물론 싼 가격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LG 디스플레이는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까지 그냥 들고 계시죠? 뭐 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시간 되면 한 종목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짧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예. 네네, 파워로직스. 네. 9,800원에 제가 15% 들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파워로직스 얼마에 사셨다고요? 9,800원이요. 9,800원이요? 네네. 9,800원에 30%. 네, 15%. 아, 15%요? 네네. 아유, 제 귀가 왜 이러지? 그래요. 지금 8,600원 정도인데 9,800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원금 회복이 가능할는지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혹시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전기차 테마잖아요, 파워로직스. 네. 파워로직스는 최근에 전기차 테마주에서 조금 흐름이 좀 약하게 좀 나타나는데요. 얼마 전에 보면은 그 대표이사의 어떤 횡령의 혐의로 해서 주가는 좀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 받는 구간이 있는데, 자, 동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9,800원 같으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박스권 구간입니다. 9,800원은 박스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손절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9,000에서 9,800원 매수가까지 오면은 일단은 조금 반등의 구간 보고 힘이 없으면은 조금 빠져나오신 전략을 드리고요. 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8,000원 선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밑에 쌍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8,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매수가까지 쭉 기다리시면 일단 차트는 좀 다시 올라오는 차트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그 앞뒤로 해서 반등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수익도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뭐 크게 마이너스 나실 것 같진 않네요. 다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파워로직스 굉장히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가는 데 있어서 IT주를 많이 편입하고 계시는 괜찮은 가격대 그것이 역시 좀 수익이 좀 좋게 나오는 그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수익 지금 구간 나시는 종목이 2군데나 되고요. 또 많은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고요. 중간에 혹시 또 이것도 궁금하다라고 하는 좀 고민이 되는 시점에 만나실 때는 다시 한번 뭐 똑같은 종목으로도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인데 저희가 3종목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 파워로직스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파워로직스를 앞에 분이 하셔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한번 할까 싶어서요. 예, 궁금증이 해소되셨군요. 네네. 예, 저희가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참 효율적일 텐데, 그렇죠? 뒤에 네. 분이 앞에 분 한 거를 들고 계신. 예, 좋습니다. 어떤 종목 그럼 저희가 봐드릴까요? 전 SK증권요. SK증권이요? 얼마에 사셨어요? 웃으시는. 3,060원. 3,060원이요? 네. 우와,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네, 비중은 많지 않으시지만 3,060원 제가 보려면 정말 이 돋보기로 마이너스를 몇 번이나 눌러야 지금 2,500원 정도고 2,200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네, 오늘 좀 오르네요. 예,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오르네요. 확실히 증권주는 좀 지수가 가거나 그렇게 해야만 좀 움직이는데 일단 2,700원에서 거의 2,400원까지 쭉 미끄러지셨을 때 이때도 그냥 손도 못 쓰셨겠네요. 예, 손절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어떤 분들은 내 생에 손절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손절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SK증권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네, SK증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근데 오늘은 좀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고, SK증권은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물량이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좀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SK증권이 이제 5%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3,060원 같으면 어떤 좀 큰 손실인데요. 네. 여기서는 일단 뭐 손절가를 좀 못 드리겠고요. 예. 1차적으로 한 2,700원, 그러니까 2,700원까지를 라인을 보시고 2,700원에서 2,900원까지 라인을 보시고 네. 반등 구간을 보시는데요. 오늘 만약에 1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위에 있는 2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여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240일 이동 평균선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2,700원대가 나오니까 네. 이 구간을 보시고 현재는 뭐 지금은 가지고 계시면서 네. 조금 더 한 2,600원, 2,700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밀린다면은 네. 만약에 뭐 이틀 정도 조정은 하루 이틀은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하락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손절을 조금 비중 축소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증권 상담을 해드렸는데 3,06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평선으로만 좀 봤을 때는 오늘 2,500원 요 라인 통과를 하면은요 2,700원 라인까지 위쪽으로 뚫는지 일단 그 여부부터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긴 장대 안봉이 좀 한 몇 번 더 한 5번, 6번 나오면은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길은 험해 보이지만 일단 이평선들 걸쳐 있는 것부터 좀 빨리빨리 통과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2,500원대고 그 두 번째 벽이 2,700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SK증권 저희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지금처럼 상담을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여의치 않다 혹은 저희 방송 시간이 이미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알고 놓쳤구나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글 보고 상담 가장 방송의 첫 머리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전화 아니라
조금이라도 길이 있다. 글을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효성하고요. 네, 효성하고. 예, 유비케어. 유비케어. 예, 예. 네, 효성인가요? 수성인가요? 효성. 네, 효성 얼마에 사셨어요? 85,000원에 작년 11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85,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을런지 요새 자꾸 내려서. 예, 효성. 그리고 왜 내리는지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효성 얘기를 좀 먼저 듣고요. 유비케어는 조금 뒤에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효성 85,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리는 건지, 매수가 가는 게 가능한 건지. 네, 효성은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의 인수권에서 네. 많이 좀 하락을 했었죠. 하락했다가 지금도 조금 주가는 힘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종목의 하락의 원인은 기관들의 계속적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 효성이라는 종목의 어떤 그 매수가가 네. 매수가까지 진입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외국인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힘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얼마 전에 반등이 지금 일났는데도 조금 이틀 반등 후에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 네. 요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은 뭐 손절가를 지금 못 드리겠고요. 그렇죠. 예. 1차적으로 87,000원권 87,000원권 온다면은 87,000원 돌파한다면은 88,000원 선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그리고 89,000원 어떤 선에서 돌파한다면은 자 매수가까지 보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고 지금 손절가를 드리면은 많이 손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좋으니까 현 상황에서는 조금 대기해보자 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대략적으로 한 2분기 정도 넘어서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일단 기관이 좀 덜 팔아야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네. 현재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 권역을 좀 줄이고 있고요. 기관들은 매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동종목은 현재 그러니까 3일, 4일 전이죠. 4일 전에 수급이 붙었는데 그다음 수급 붙은 이후로는 네.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예. 어떤 그런 흐름이 약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빠졌는데 손절할 수도 없고 일단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기관이 좀 덜 팔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기관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파냐고. 일단 뭐 효성에 대한 저희가 상담은 좀 간략하게나마 해드렸는데 뭐 일단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비케어는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셨나요? 예, 3,300원에 샀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3,300원에 매입을 했는데, 네. 예, 얘도 계속 내리길래 사가지고 한 번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본전 갈 수 있을런지 던질라 그러는데 예. 언제쯤 갈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3,300원에 샀는데 역시 2,885원. 지금 사고 난 다음에 뭐 별 재미도 본 적이 없다. 쭉 계속 내리고 있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십니다. 언제 매수가는 오른지, 언제쯤 주가가 올라오는지. 일단 거래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유비케어는 손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 동종목은 뭐 최근에 현장 계약에서 한 500% 실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괜찮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반등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매수가 돌파한다면은 한 4,000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굳이 드린다면은 저는 손절가 드린다면은 2,300원 선을 드리겠는데요. 2,300원 선은 240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오지 아니라 생각하고 일단은 홀딩 하시고 지금 조금 거래량이 좀 작은데요. 거래량만 분출되면은 수급만 따라준다면 이 종목은
반등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4,000원, 매수가 뭐 거의 3,300원 이렇게 오면요. 그냥 털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워낙 고생을 하셔서요. 그래도 기다려서 네. 뭐 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여기까지 3,300원까지 반등한다면 어떤 그 긴 장대 양봉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네. 만약 여기가 온다면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급만 붙어준다면은 여기까지 오면 좀 고생했으니까 네. 이왕 고생하신 거 좀 수익 나고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효성 그리고 유비케어 함께 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 언제나 이 끝나는 시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투자해오소 오늘은 종목 상담 여기까지인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제가 종목 상담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중에 1730까지도 찍고 안착을 시도했으나 현재 1727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17포인트 오른 정도로 아주 소폭도 상승폭을 약간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은 920억 정도로 1,000억대 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무려 선물 쪽 오히려 매수가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계약 이상 사주고 있는데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비차익에서 약간 매물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입니다. 인텔 효과로 인한 IT의 반등, 오늘 이것이 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